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사실 뭐 우리 어릴 때는 이보다 추울 때도 많았죠. 네. 우리 어른이 돼서 좀 날씨가 덜 추워진 것 같긴 했는데, 네. 이보다 더 추울 때 우리 비닐도 타고 놀았잖아요. 네. 비닐로 안 탔어요? 비닐로 탔어요? 비료푸대가 짱이죠? 언덕이 반들반들하게 우리 탔죠? 네. 지난주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1시간이 꽉 났대요. 그래서 첫 시간 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뭐 큰 협조는 아니고요. 자, 지난주에 했던 게 어디부터냐면 62쪽이요. 62쪽. 여기 신입생이 오셨네? 네.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오늘부터요? 오, 그렇구나. 완전 생짜네요? 네. 오늘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뭐 어떻게 되겠죠? 네. 힘냅시다. 자, 62쪽의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제도였는데, 자, 개공이 무슨 행위를 하다가, 중개 행위라는 걸 하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거나 공탁을 했었지요. 공인중개사는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 분사모서마다 1억 이상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면 방금 읽었던 이 30조 1항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행위자는 누구이어야 합니다? 개공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동그라미 2번 소공이나 보조원이어도 됩니까? 그렇죠. 소공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으니 그때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공의 행위는 꼭 무슨 행위여야 합니다? 중개행위이어야 합니다. 중개행위와 관련이 없다면 공제금 받을 수 없죠? 물론 고의과실로 손해가 있었다면 개공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만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거죠. 중개행위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말하죠. 예를 들면 근저당권 설명 안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판례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거래대금을 내가 전달해 줄게 라고 개공이 받고 이걸 횡령했다. 이런 것도 중개행위로 봤어 안 봤어요? 봤죠? 그래서 중개행위는 밑에 판례가 판단 기준을 만들어줬죠.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라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개공의 행위를 객관적이고 사유 통념에 따라 거래 후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느냐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 번째 판례 매매계약 중개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관여해서 거래대금 일부를 횡령하는 것도 무슨 행위로 본다? 객관적 사유통념상 중개행위로 본다.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꼭 재산상 손해이어야만 보장이 되죠. 공제금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맨 아래 30조 2항은 뭐였냐면 개공이 내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사무소를 빌려줬죠. 빌려줬고 다른 사람이 내 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고 이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때도 개공이 책임지라고 그리고 이때도 공제금 받을 수 있다고 그랬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셔서 보증범 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했었고
공탁금은 3년 못 빼네 이런 것도 있었고 밑에 보증 설정 금액은 다 했고 그 다음에 한 거는 3번 보증 설정은 언제 합니까?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시작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되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맞아요. 그리고 그냥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맞아요. 세 개가 다 맞아요. 지금 연습할게요.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맞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맞고 그냥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맞아요. 근데 개설 등록 전에 보증은 설정 이러면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등록을 신청할 때 보증을 설정이라 그래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하는데 이 신고는 뭐 생략할 수 있네 이런 말도 있었지. 그 다음 양거로 4번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언제 하랬어요?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보증을 설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보증법이나 공제인데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가입할 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 신고하세요. 그 다음에 63쪽 맨 밑에 양가로 5번 자, 거래 당사자는 보증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개공은 설명해 주라.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리고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고 나 전자문서를 제공해 주라. 그런 것도 있었죠. 다음 페이지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개공과 작성한 손해배상 합의서나 판결문 사본이나 화해조서나 이런 걸 준비해서 직접 보증기관에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보증기관은 보증 설정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겠죠. 하지만 개공은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다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도 중요했었는데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으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었죠. 자, 그리고 5절은 뭐냐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행 보장 이것은 그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쪽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거의 예치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였죠. 다른 사람 명의로 좀 묻어놓자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기관에 예치해 봅시다 라고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예치 명의자는 어떻게 외웠죠? 개공과 공, 은, 보, 신, 채, 전문회사 예치기관은 공금신 나중에 다 외우시게 됩니다.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시작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되게 목소리 우렁찹니다. 웬일이랴? 자, 그러네요. 자,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누가 예치명의자가 될 때, 개공이 예치명의자가 될 때는 불안하니까, 개공이 들고 튈까봐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의무들을 지고 그랬었지요. 자, 그러고 지나가시고 6절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개공 등에게 다 금지되는 것이었는데 자, 뒤로 넘겨보시면 우리가 판매 명수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관직상 투 이런 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 그런다고 그랬죠? 네. 자, 그 중에서 판매 명수의 매, 중개 대상물, 매매업 좋아요? 우리는 직업이 중개업이기 때문에 토건, 입광공,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에 대해서 매매를 업을 하는 걸 금지한다고 그랬죠? 특이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저 인간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습니다. 또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협력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수,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았습니다. 뭐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하면 안 되죠? 금품 다 초과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 아마 동그라미 3번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 같은데, 아니 동그라미 1번에서는 뭐 했냐면은 한도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어떤 범위 안에서는 무효다? 초과 범위 안에서는 무효다. 한도만큼 유효죠. 예, 초과 범위는 무효고, 그리고 분양 대행 같은 건 중개업이니까 아니니까 중개보수 초과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랬죠. 다음 양거로 4번 판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있었네요. 여기까지가 판매 명수.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관직상투.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나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가 뭐였습니까? 청약통장이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거나 직접 매매업하면 당신은 3-3이에요. 다음 6번 중개 의뢰인과 뭐 했습니다?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는 것은 중개 의뢰인과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걸 다 금지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대리인과 수임인과 계약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직접 거래가 아닌 경우에 세 번째 디귿번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사고 파는 건 직접 거래이네 아니네? 아니네. 그랬던 거죠. 쌍방대리는 두 사람 모두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가 되니까. 하지만 일방 대리하는 건 금지가 아닙니다. 직상, 그다음에 투. 관계법령에 따라서 탈세나 투기 등을 목적으로 등기 안 하고 부동산을 되파는 걸 도와줬다. 한마디로 미등기, 전매를 도와줬으면 투기를 도와준 거죠. 투기 조장 행위, 미등기 전매 중개. 또 하나는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도 투기 조장 행위. 좋아요? 그런 다음에 68쪽 가서 드디어 복비 받았네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에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 없으면 언제 받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때라고 그랬죠. 자, 저 밑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인데 우리 요율은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했었죠? 주택은요,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리로 정한다. 기억납니까?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각 시도조리로 따로 정하라고. 그럼 국토부령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쌍방 어떻게 각각 받고 누구한테 받는 금액은 일방한테 받는 금액은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건 1000분의 8. 이 안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리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0분의 9, 1000분의 8 안에서 오른쪽 표로 만들어져 있었죠. 이걸 보고 푸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택 외에는 뭘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 다 있으면 오피스텔은 554 그랬나요? 다시 시작. 오피스텔은 554 그랬죠. 하지만 85제곱미터를 초과했거나 상가나 토지 같은 건 무조건 얼마 받습니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요율을 정했습니다. 저 밑에 거래금액은 매매는 매매가고 교환일 땐 둘 중에 거래금이 어떤 걸로 하고 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일 때는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이라고 하되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얼마 미만? 5천만 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70으로 했던 것 같죠? 네, 들어갔어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리고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게 이루어졌다면 뭐만 받으세요? 매매만 복비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 면적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2 이상일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땐 전체를 주택 외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중개 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시도가 다를 땐 어디 조례를 받으세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받으라.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뭐라고요?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8장 협회 있죠? 이 부분은 이번에 생략합니다. 여긴 단순 암기인데 이번에 안 배워도 됩니다. 안 배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9장의 보칙 있죠? 여기 이번에 생략합니다. 근데 책에다 왜 넣냐고요? 다른 강사님들은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넣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넣어놓고도 나중에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그냥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그냥 맞추는 부분입니다. 10장 가는데 오늘 78쪽에 10장 공부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듯이 상당히 어려운 파트라고 암기사항이 겁나 많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좀 깎아볼 수 있으나 그냥 이런 거구나 학원 분위기가 이런 걸로 알아봤으면 되겠네요. 여기도 신입생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 그렇죠? 좋아요. 저 뒤에 학생도 처음 아닌가? 네. 아니 미안해요. 네. 두 번째? 아침에 왔어요? 원래 아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랐나 보네. 아침에 사람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그 감독상 명령 이건 뭐냐면 시험엔 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한 13년 정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요. 감독상 명령은 뭐냐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와서 이제 그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뭐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감독상 명령이라고 해요. 가끔 온다고 그랬죠. 제가 수업 시간 처음 말씀드렸었죠. 개업한 지 석 달 됐는데 공무원이 와서 계약서 확인 설명서 다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나 하나도 못 했다고 지금까지. 그랬더니 공무원이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갔다고 그렇게 와요. 그리고 사무소에 방문했는데 문 닫고 없어. 문 닫고서 쪽지 놓고 가기도 해요. 매도 며칠까지 시청으로 계약서, 확인 설명서 3년치, 5년치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해. 명령. 오케이? 이런 걸 이제 감독상 명령, 사무소 출입 조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요. 국토부 장관부터 포함한다까지를 묶으세요. 국토부 장관부터 두 번째 줄 앞에 있는 포함한다까지 묶으세요.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감독관청이라고 적으세요. 감독관청.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러주세요.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국토부 장관 또 시도지사 또 등록관청 거기다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까지가 뭐예요? 감독관청이라고요. 여러분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 감독관청이 오른쪽에 이제 누구만 읽냐면 개공만 읽을게요. 거기 거래정보 삽입돼 있지만 거기는 오늘 안 봐도 돼요. 자, 개공에 대하여 이 말이죠. 개공에 대하여 뭐 해보래요? 업무 보고해봐 또 자료 제출해봐 라고 뭐 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쪽지 붙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사무소가 열려 있으면 직접 누구를 보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여긴 괄호 빼고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감독상 명령이라고 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 보세요. 개공에 대하여 국장 감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도지사 감독권 있다. 등록관청 다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좀 의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문제 내볼게요. 개공에 대하여는 등록관청만 감독권을 행한다. 됐다! 네. 자, 우리 개공은 말썽꾸러기입니까? 자, 개공은 말썽꾸러기입니까? 그렇다고 해봐요. 빨리. 개공은 뭐라고요? 말썽꾸러기. 중개업을 현재 하고 있는 개공, 워낙 인구도 많고 말썽꾸러기입니다. 말썽꾸러기 때문에 온 식구가 다 감독한다. 우리 집 막둥이 누가 감독해요?
막둥이, 엄마, 아빠, 언니, 오빠가 다 하죠. 그래서 감독은 뭐? 온 식구가. 시작. 감독은 온 식구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실제 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감독을 행한다. OX? O. 이렇게 풀면 돼요. 얘는 뭐냐면 여기 평택시에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그럼 평택시가 등록관청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강원도 강릉시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저 법인이. 자, 그렇다면 이 분사무소에 대해서 국장, 감독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시도지사 감독권이 있다. 등록관청 있다. 근데 여기 등록관청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너무 멀지 않냐고요? 너무 멀잖아요. 네, 그러면 갈 수도 있죠. 금요일날 점심 먹고 출발. 짐 싸고. 네? 그래서 오후에 감독하고 2박 3일 이렇게 즐기고 오면 되겠네. 이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가 해야 가장 나아요? 그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이 감독권 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누구를 포함해서,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을 포함해서 감독권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우리 저번에 공부할 때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다 여기다 있잖아요. 여기다 있는데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은 분사무소 시군구청장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괄호 안에 보면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뭐 한다? 포함한다. 이런 말이 적혀 있죠. 괄호 안에. 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하는 자의 사무소에도 출입하기 위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저 사무소는 중개사무소는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의 제보를 받았어요. 무등록 중개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무실 그 제보를 받고 저긴 중개사무소가 아니지만 출입해서 조사할 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권한을 법에다가 준 거예요. 중개사무소 아닌 곳에도 그 목적으로는 출입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줘야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 한제 사무소에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출입하는 공무원은 괄호 빼고 읽어보세요. 뭐를 보여주어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이라고 돼 있죠. 네,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라는 건 뭘 보여주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 아마 그런 서식도 있나 보죠? 그럼 여러분 저번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다 어디 있다고 그랬죠? 모든 서식은 대통령령에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 다 국토부령에 있다고 그랬죠. 모든 서식은 다. 그러면 조사검사 증명서도 어디 있는 거예요? 국토부령에 있는 서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 낼 때 이 나쁜 놈들이 괄호 빼고 내요.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OX. 이렇게 내버리고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령이지 국토부령 인증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푸는다? 모든 서류, 어떤 서식, 증표 이런 건 항상 어디로 정한다? 국토부령을 정한다는 느낌으로 딱 푸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4년 전에 새로 신설된 법조문인데 필요한 데만 읽어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어디에다가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협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만 알면 됩니다. 한마디로 뿌락지 심다는 얘기죠. 뿌락지. 협회 관계자한테 야 가서 물어와.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협회 관계자가 와서 막 밥 먹자고 술 먹자고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말하다 헛소리하면 다음날 잡혀갈 수 있어요. 농담이죠. 어쨌든 협회에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감독의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뭐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읽고만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 감독의 목적이 법에 딱 정해진 이유는 옛날에 법을 이걸 만들 때 처음에 그 정부에서 뭐라고 그 이유를 밝혔냐면 여기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이야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막 그 공무원들 비리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가서 시비 거는 거지. 에? 난 12시 가서 뭐라 그래요? 아, 허기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 모르잖아요. 요즘엔 거의 그럴 수 없지만. 전 7시에 가서 뭐래요? 전 7시에 가서. 갈증나.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분위기 왜 이래, 오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가 아니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게. 네.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출입 조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법, 위법 행위 확인. 이런 걸로 제일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어떤 제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거나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현재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 얼마 이후에 단속을 한 번씩 해요. 이렇게. 이법, 위법 행위 확인. 그리고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또 공인중개에 대해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건 뭐냐면 위반 사유가 적발된 거죠. 어떤 사람의 신고나 고발을 위해서 토를 통해서 이게 적발된 거예요. 적발돼서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출입을 조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로 3번 위반 시 제재.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다 라고 길게 써 있는데 이걸 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개긴 거예요. 뭐 했다고요? 개겼다고요. 자, 개기면 개공한테 뭘 준다? 업무정지 준다고 적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꾸 우리 얼굴 좀 보고 생각 좀 해봐요. 왜 개겼을까요? 왜? 찔리는 게 있으니까 개기는 거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뭐 센 거 걸릴까 봐. 그렇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 사무실에 왔단 말이야. 계약서 5년치, 확인설명서 3년치 다 갖고 와. 이걸 보여주면 저번에 보조원이 쓴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자격증 대여로 걸릴 위기야. 자격증 대여는 무슨 사유예요 지금? 자격 취소. 자격증 대여는 무슨 취소? 자격 취소 사유가 오늘 걸릴 위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겨야지.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지내세요. 좀 다시 어떻게 하라고? 개기라고. 거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기는지 써 있잖아요.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뭐 하라고? 거부, 방해, 기피하라고. 계약서 가까봐! 뭐라고 하면 돼? 싫어! 이렇게 하라고. 그럼 거부하라는 얘기지. 그럼 공무원이 당황하겠지. 미쳤나? 내가 찾을게! 직접 막 찾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방해. 다리 걸으라고, 다리. 다리 걸고. 빠떼 딱 이렇게 엎어버리라고.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공무원이 필사적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찾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때는. 그거 써있잖아. 기피하라고, 기피. 이제 방법이 뭐냐? 딴짓거리 해야지. 예? 갑자기 물 쫙 끓이고 청소 시작하면 되지. 먼지 털고, 뜀뛰기, 줄넘기 하고. 됐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거부, 방해, 기피. 이거는 촐랑, 촐싹, 까불. 시작. 촐랑, 촐싹, 까불. 공무원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지. 얘한테 뭘 주고 떠나? 업무정지를 주고 떠나는 거지. 우리 어릴 때, 우리 이런 놀이 했잖아요. 얼음 이거 했죠 지금. 기억나세요? 얼음땡. 예? 왜 이렇게 진지해 분위기가. 이걸 기억하는 방법을 좀 떠올리시라고. 다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했다고. 그러면 촐랑 촐싹 까불했다고. 공무원이 뭐라고 한다고? 얼음 이렇게 하고 떠난다고. 뭐라고요? 얼음 하고 떠난다. 그래서 업무정지에 처한다. 현명한 위기 탈출 방법이죠? 네. 자격 취소보다는 낫잖아요. 어떻게 땄는데 지금. 자,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라는 걸 알았어요. 힘들어. 자,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에 제목이 뭡니까? 행정처분. 이쪽이 이제 오늘 힘든 파트예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이제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종류가 쭉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제가 오늘 프린트에 가로로 된 거 종이도 드렸는데 갖고 계시나요? 가로로 된 거. 거기를 보셔도 돼요. 거기 보셔도 되는데 일단 똑같으니까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프린트된 걸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의 종류는 저번에 아마 한 달쯤 전에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자,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건 뭐가 있다? 자격 취소. 자,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라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공에게 주는 건 뭐가 있다? 자격 정지. 우리 법인 영업정지라는 건 없죠. 영업정지를 소공권은 자격정지, 개공권은 업무정지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네. 6월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자격정지라고 합니다. 개공에게 주는 건 등록 취소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고, 등록 취소는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도 있고 또 임의적 등록 취소도 있다. 그러면 절등치라는 것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절등치 사유에 걸리면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주고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 임등치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잠시 생각해 볼게요. 임등치 사유가 있다가 10가지 나와요. 이 중에 한 가지를 오늘 걸린 거예요. 걸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 할 때는 봐주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등록 취소를 할 때는 하는 거고 안 할 때는 대신 뭘 준다고? 업무정지를 준다고. 예?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개공의 입장으로 본다면 업무정지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쉬면 되는 거지만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이나 지나야 다시 개공, 소공, 보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임등치에 걸렸을 때 등록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 정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드리겠습니다. 프린트 맨 위에 적으셔도 되고 책에다 적으셔도 돼요. 세 줄만 쓰세요. 세 줄만. 자, 임의적 등록 취소의 처분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임등치 사유를 1회 위반하였다. 1회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한다. 그것도 6개월을 풀로. 근데 1년 동안 2번 위반했다. 임등치 사유를. 이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된다. 다 적으셨나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시죠? 프린트의 맨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게 임등치죠? 보이세요? 몇 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등록 기준 미달이죠? 제가 문제 내볼게요. 풀어보세요. 벌써 풀 수 있어요.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OX.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해야 돼. 좋아요? 자, 계속 풀어보세요. 등록 기준 미달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업무정지를 풀 때는 이 말을 꼭 써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임등치 사유를 이번에 오늘 위반한 게 걸렸는데 이자가 오늘 처음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몇 달 쉬라고요? 6개월을 쉬라고요. 그럼 6개월 쉬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 10가지 중에 하나를 또 위반했다. 그때 뭐가 된다? 그때는 등록 취소가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그거예요. 다시 3개 문장만 연습하면 돼요. 등록 기준 미달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O. 이렇게 풀면 돼요. 좋아요? 네.
이게 임등치다. 네. 자, 그러면 업무정지에 걸리면 뭘 주는 거예요? 업무정지만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고요. 개공한테는 뭘 주고? 업무정지. 소공한테는 자격정지. 똑같은 정지인데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만 공부할 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주는 건 지정 취소라는 게 있었죠. 지정 취소. 자, 종류 알았고. 박스 보세요. 그 밑에 박스. 프린트를 보세요. 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누가 때린다? 자격증이니까 누가 때려야 돼? 시도지사가 때리는데 이따가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배워요.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누가 때린다? 등록한청이. 아까 우리 개공에 대해서는 감독은 온식구가 있죠. 감독은 온식구가 하는데 때릴 땐 엄마만 때리는 거예요. 아빠가 또 때리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잘못한 걸로. 그래서 다시 감독은 뭐? 온식구가. 때릴 땐 누구만? 엄마만.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 누가 때리고? 국장. 우리 다 이 관계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 개공권은 등록한청,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장 이렇게 연결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법의 주인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벌을 다 골랐더니 제일 센 건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절등치, 그리고 임등치, 그리고 업무정지. 얘는 참 받을 것도 많기도 해요. 그리고 소공에게 줄 거는 자격 취소도 있고 자격 정지도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등록 취소랑 업무정지는 누구한테만? 개공에게만.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소공에게만 주는 거지만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다 줄 수 있는 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됐고. 그다음 밑에 표를 보십시오. 청문, 보고 반납, 그다음에 아니요. 보고 통지, 그다음에 반납, 그리고 사유서 4칸이 있죠. 4칸.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걸 지금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시작.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요. 아예 음정 박자 맞춰야 돼.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시작.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자격 취소는 이 4가지가 다 있죠. 4가지 다 있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제일 센 거니까 풀옵션 이렇게 하세요. 다시 자격 취소가 제일 세니까 뭐? 풀옵션.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뭐가 있어요? 청문하고 반납 2가지가 있죠. 지정 취소는 청문 1가지가 있죠. 좋아요. 그리고 정지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게 다 아니에요. 다 없어요. 다 없는데 여러분 여백은 X인데 시험이 안 나와요. 여백은 X인데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 그 X라고 되어 있는 쪽이 주로 틀리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정지는 이 4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로 줄로 보겠습니다. 청문은 어디에만 있어요? 취소에만 청문이 있죠. 제가 문장을 만들 테니까 듣고 따라서 하세요.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작.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문제 내볼게요.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또 계속 따라서 하세요. 등록한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작. 등록한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문제. 등록한청은 업무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 또 국장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자, 이제 보고 통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기 전에 잠시 생각할 게 있는데, 여러분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봐요? 3년 동안 시험 못 보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예외적 시험시행 기관장은 국장이죠. 그러면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경기도지사, 시도지사죠.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자격 취소했어요. 그럼 이 사람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국장한테도 알려주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장은 윗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하고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하라는 이게. 그러니까 뭐 했을 때 자격 취소했을 때만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격 정지는 이런 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아니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했는데 국장한테 보고해봐. 국장이 뭐라고 했어요? 야 어쩌라고요? 그러겠지. 안 그래요? 그러겠죠. 보고할 필요 없는 거죠. 자격 취소일 때만. 근데 자격 취소를 자격 정지라고 살짝 바꿔서 낸단 말이에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반납. 자격 취소되면 며칠 안에? 7일 안에 자격증 반납하라고. 그러면은 자격 정지 반납하고 안 하고? 안 하는 거지. 아니 자격 정지하고 반납하면 나중에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또 찾아가려면 얼마나 쪽팔려요. 반납 안 해요? 네. 등록 취소 며칠 안에? 7일 안에 등록증 반납하라고. 업무정지 반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갖고 오면 공무원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다. 너 이런 것도 모르냐? 업무정지를 반납 아니야. 자, 지정 취소됐을 때 지정서 반납 이런 제도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자, 그러면 사유서는 뭐냐면 자, 잠깐만 잘 보세요. 자격증을 대여했어. 무슨 사유? 자격 취소. 다시 자격증 대여는 당연 자격 취소 아니에요? 자격증 대여해서 자격 취소. 그럼 나는 7일 안에 반납해야죠. 근데 내가 빌려줬는데 저 인간이 불살라 버렸네. 낼 수가 있나 없나? 없네. 못 내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억울하잖아요. 이때는 뭘 써내라? 사유서를 써내면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 등록 취소돼도 등록증 반납해야죠. 네? 근데 거기에는 사유서가 있어 없어요? 이 법을 만들다 말았어요. 그래서 헷갈려 이게 나중에. 그래서 자격 취소가 풀옵션 이렇게 안 헷갈려요. 아니 거기는 사유서가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해? 네. 예를 들어 등록 취소가 됐어요. 등록증을 반납하는데 분실된 사유가 있어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야. 거기는. 네. 없는 걸 어떻게 해? 자, 해결하셨나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셨네요. 그리고 책을 보시고요. 책을 79쪽을 보시고 그리고 프린트는 뒷장을 넘겨두세요. 왜냐하면 앞장에는 지금 다 암기법을 넣어드렸죠. 암기법 넣어드렸잖아요. 이건 다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 뒷장을 넘겨놓고 책은 79쪽을 보세요. 거기 지정 취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정 취소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정 취소는 누가 때려요?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그 지정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하여야 한다 X에 되게 잘 나와요. 조심해야 돼. 다시 지정은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 아니고. 저번에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 공부했으니까 그냥 기억을 좀만 떠올릴게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지정 취소는 이렇게 외우자. 차, 해, 일 이렇게 외우자고요. 자, 차, 해, 일 시작. 차, 해, 일 그러니까 글자 외우고 자, 거가 뭐예요? 거.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책의 순서 똑같아요. 내가 순서 똑같이 맞춰놨어요 지금. 자, 거는 거짓 부정하게 지정받았다는 거죠.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자, 우는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했다. 이렇게 낼 때 이제 셋 중에 하나만 냅니다. 셋 중에 하나만 내더라도 어차피 운영규정이라는 단어를 꼭 주겠죠. 그럼 이제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차 시작. 네, 그렇게 발음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는 이렇게 합니다. 자, 차 시작.
미안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만족할게요. 자, 개공으로부터 뭐라고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시험 낼 때 뭐뭐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끊고요. 끊고 시험에는 이거 중에 하나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 외우는 거예요. 다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다. 이것만 나오든가 또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하도록 했다. 이렇게만 내기도 한다고. 자, 해는요. 개인정보사업자가 사망, 법인인 거래농업사업자 해산,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요. 당연한 거죠. 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늘 그냥 이 정도만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박스 밑에 볼게요. 아까 지정 취소에는 청문 한 가지 있었죠. 청문 한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국장이 이 5가지 중에서 몇 번을 빼고 4번을 빼고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4번은 왜 청문을 안 하는 거예요? 사망 해산이니까 이런 건 청문할 필요 없잖아요. 청문은 말 그대로 청문회를 여는 거잖아. 청문회. 네가 어떤 과정으로 그걸 위반했고 정말 위반 사유가 확실한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따지는 건데 왜 돌아가셨는가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망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문제 내볼게요. 제가. 프린트에 들어있어요. 프린트에 들어있어요. 프린트에 거기 지정 취소 절차 보이세요? 프린트에 대한 뒷장 넘기시라고 그랬잖아요. 뒷장에 저 위에 보면 2번이 지문이잖아. 2번 풀어보세요. 법인인 거래농업사업자의 해산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로 고르시면 된다고. 됐시요? 네. 이제 맞는 것도 내볼까요? 맞는 거?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나머지는 5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네? 네. 아, 4번만 빼고 나머지는 청문회 한다며. 네. 의업에 오늘 난관이 예상되네요. 벌써부터 헤매네요. 자, 자격 취소.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네. 자격 취소 4가지는 부양지역. 시작. 좀 힘차게 좀 해보세요. 자, 부양지역. 자, 부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이 부정한 방법이 뭔지를 안 물어봐요. 네. 뭐 시험지 유출했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대리시험을 봤네. 이걸 나중에 걸렸다는 거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자, 양은 3개 문장으로 쪼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끊으세요.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끊으시고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이렇게 해서 셋 중에 하나만 나온다고 시험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왜 시험을 하나만 내는지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이 양도도 할 수 있고 대여도 할 수 있습니까? 2가지를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 지문은 한 지문에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이렇게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양도한 자 또는 자격증을 이렇게 하나만 내는 거예요. 하나만. 그 중에 시험에 제일 안 나오는 게 자격증 양도예요. 우리가 양자로 외우는 걸 알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제일 앞에 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이만큼만 나올 때가 제일 많아요. 이만큼만 나와도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한 거로 똑같이 뭐가 된다? 자격 취소가 된다. 자,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시작.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이걸 2번 위반하면 형벌도 같이 져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같이 져요. 저처럼 이게 쓰시면 돼요. 책에다가. 자,
자격 취소는 3번이 제일 잘 나오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끊으시고 그럼 상식적으로 자격정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소공이 받는 거죠. 자, 다시 자격증 누가 받는 거? 소공이 받는 거. 근데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또 일을 했어. 그럼 더 센 걸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또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됐네, 또 보조원 됐네, 또 사원 됐네, 또 임원 됐네. 그럼 이 문장은 총 쪼개면 5개로 쪼개지는 거죠. 이 중에 딱 하나만 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이런 식으로 냅니다. 딱 하나만 내.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자격 취소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 역은 증역인데 앞에 무슨 법 위반하여? 이 법 위반하여 라고 찾았어요? 자, 이 공인중개사법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 법이 별표. 그럼 질문 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해 징역을 받았다. 자격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징역 시작. 그렇게 앞으로 발음하세요. 이 법 징역. 이 법 징역.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할 것은 뒷장에 자격 취소를 누가 때리느냐 이걸 공부합니다.